자, 오늘은 뭐 지수는 뭐 큰 등락이 없죠. 요즘에 뭐 지수가 많이 미국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약간 이제 쉬는 모양새를 좀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역시 뭐 대형주가 많이 가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지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올라오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우리가 많이 이제 들고 있었던 이제 개별주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제 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 해드릴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동훈 시타마주는 전반적으로 쉬었습니다. 물론 이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쉬었는데 한동훈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원희룡 씨 있죠. 원희룡 씨가 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희룡 씨의 관련주도 급등했거든요. 인천 계양을에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그죠? 근데 이제 이재명 씨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친명계 이재명 씨 주변에 있는 친명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비례대표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답니다, 요즘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뭐 도망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디 언론 기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또 그쪽에 쏠리죠. 그러니까 오늘 원희룡 씨 관련주도 올라서 이제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그동안에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옛날에 대북주 중에 우두머리였던 철도주가 오늘 정부에서 이제 그거 발표했죠. 저기 북한하고 옛날 전 정부에서 해놨던 9.11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하기로 발표했죠. 어제 북한이 밤에 뭐 쐈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대표적인 대북주였던 철도주가 급락하기는커녕 시간 내에서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돌변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저기 홍종욱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홍종욱. 예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딱 한 번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분 관련주로 해서 뭐 KNN이나 뭐 디지털조선 이런 게 움직였다고들 지금 뭐 종토방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주 헛다리를 크게 짚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것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욱 관련주가 아니고 그냥 한동훈 관련주인데 왜 올라왔는지를 모르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주 얘기 위주로 할 거고요. 네, 원희룡 씨, 홍종욱 씨 얘기도 해드리죠. 그리고 여기 복잡한 요즘에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대선주랑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시장 상황이랑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늘 급등한 저기 한동훈 테마주 또 있어요. 오늘.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황은 짧게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대형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는 한은 네, 그 대형주 장세는 열리기가 어려워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보시면 잠깐만요. 네. 네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살짝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뭐 그냥 보합입니다. 아무튼 뭐 시초가 대비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뭐 0.2% 소폭 하락했는데 큰 등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얘기는 과감하게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걸 붙들고 뭔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네.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으면 대형주 장세 안 열립니다. 산타랠리가 온다 해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은 뭐 대형주 위주로 산타랠리가 열리겠지만,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산타랠리가 오면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장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수 얘기 무슨 미국 얘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 이건데 뭐 움직이는 거 얘기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 쪽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때 뭐 개별주, 테마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따로 구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스몰캡이라고도 하고 중소형주라고도 하고 이제 뭐 개별주라고도 하는데, 개별주가 실적이 좋아서 가면 실적주고요.
지금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돼서 가면 성장 주고요. 네. 회사 가치가 너무 좋아서 가면은 가치 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이제 급하게 이제 어떤 그 테마에 센 기대감에 막 휩쓸려서 가면 테마 주고요. 네.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올라가면은 뭐 수급이 좋아서 가는 거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다? 그럼 전체가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던 개별주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막 올라가요. 최근에 얘기해드렸던 저출산 관련주들도 오늘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하게 호재가 없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죠. 네. 지수는 이제 치워버리고 네. 지수 얘기 5분도 안 했습니다. 네. 그만큼 종목들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그 한동훈 씨 거부터 해드릴까요? 원희룡 씨 거부터 얘기해드릴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대선주를 좀 많이들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총선주나 뭐 대선주나 정치 테마주나 뭐 선거 관련주나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일단은 메인은 지금은 이제 팁을 좀 드리면 대선주나 정치 테마주를 하고 싶으시면 어디를 공략하셔야 되느냐? 야당보다는 여당 관련주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예산 있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물론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력 과시를 많이 하긴 하던데 힘을 과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야당보다는 여당 관련주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유튜브 쪽에? 네. 요즘에 그런 거 느끼셨나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특히 오늘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대선주 할 때 꼭 필요한 게 차트 지금 띄워놓고 얘기하고 있지만 차트보다는요 사실은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추석 전에, 그죠? 추석 전에 이제 총선 관련해서 이 대선주들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대선주를 좀 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올라갈 거야 이 기대감에. 대표적으로 한동훈 테마주 중에 오파스나 이런 거 보면은 추석 전에가 여기잖아요. 8월 그리고 9월 달에 살짝 눌러놨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살짝 눌러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눌렀다가 또 가겠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와도 많이 가겠다. 이런 기대감이 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즈캡이라는 한동훈 테마주의 주가를 보면 이게 9월 중순입니다. 어때요? 와 이제 박스권을 뚫고 그죠? 네. 뚫고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것 같죠. 이게 맞기는 맞아요. 거래도 들어왔고요.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막 상승 시작하는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태양금속을 볼까요? 태양금속도요. 그 당시에 추석 전 9월 중순까지 보시면 이러고 있었어요. 차트 아름답지 않나요? 더 갈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안 샀을까? 이거 팔아먹은 사람은 이걸 내가 왜 팔았을까? 자신을 막 욕하면서 그죠? 네. 이러면서 이게 대장이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테마주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국 증시 급락했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씨가 단시 끈질기게 하면서 구속영장 기각됐고, 그죠? 그래서 이 태양금속이 여기까지 흘러내립니다. 추석 전에. 사람들은 추석 전에 많이 가고 추석 세고 와서도 많이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이번에 연휴가 좀 많았잖아요. 한글날 연휴까지 쉬었지 않습니까? 한글날이 10월 9일이죠. 그 연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뭐가 있었냐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힘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고 거기에다가 강서구청장 사실 여기가 구청장 한 명 뽑는 거 대단한 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크게 망했죠. 그렇죠? 그게 불과 딱 한 달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라는 그 이상한 녀석이 또 이제 걔는 그래요 항상. 제가 어지간하면 다 존칭 쓰는 거 아시죠? 얘는 내가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꼭 이제 자기 편이 힘들 때, 그죠? 네, 난리를 지기죠. 막 뭐 나가네 마네 뭐 망한다 이러면서 그죠? 네. 이준석이 언제 민주당 욕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렇죠, 그죠? 네, 막 난리지겼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뭐 혁신위원회까지 차리면서 비상 체제로 들어갔죠. 지지율 크게 떨어지고. 그래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솔직히 제가 봐도 돌아가는 거 보면 와 저렇게 하다간 국민의힘 여당 총선에서 크게 지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큰 위기가 왔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선주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금속도 이런 희한한 음봉을 맞으면서 추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오파스넷 보시면 여기도 추석 전후로 해서 쭈르르르 급락하고 뭐 이래요. 하여튼 매가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좀 올라왔을 때 그 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지면서 이제 쇼크에 빠졌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달 전에 대선주 좀 관심 있던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그죠? 딱 한 달 지났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 원래 야당이 이제 그 자기들하고 평상시에 뜻은 안 맞아도 그래도 뭐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표를 많이 얻으려고 총선이건 대선이건 텐트를 친다고 하죠. 빅텐트.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선거에서 이기려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당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당에서 빅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막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씨 요즘에 뭐 인기몰이 하고 있고, 그죠? 네.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김포. 김포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네. 김포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었는지 아시는 분, 날짜로 몇 월 며칠 날 김포 얘기가 나와서 분위기를 바꿨을까요? 네. 날짜는 몰라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주식쟁이들이니까 코아스를 보면 알겠죠. 코아스 상한가 나온 날. 그 전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0월 말경에 김포 얘기 나오면서 막 그러더니 김포 얘기가 쓱 이제 줄어들 때쯤에 뭐예요? 한동훈 씨 얘기가 쓱 나오면서 인기몰이를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전 김포 관련 좀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이 중에 코아스는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 매집하고 있는 거 열심히 되게 많습니다. 세력들이요. 네. 이해가시죠? 네. 이런 거를 다 이제 전체 그림을 딱 이해한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뭐예요? 한동훈 테마주건 원희룡 테마주건 이런 걸 딱 보면은 보여요. 제가 여기 단톡방이란다. 유튜브에다가는 제목을 뭐 원희룡 관련주도 급등을 시작했다. 달아오르는 총선주 총정리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 사이트 쪽에 방송 제목은 그렇게 안 써놨거든요. 복잡한 주가 등락을 쉽게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차트 보고서 백날 이렇게 봐도 몰라요.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쫙 이제 파악하고 나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됐고 이게 읽히거든요. 대부분 차트만 보시잖아. 아니면 인터넷 글만 보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방송 들으시면서 막 휴대폰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면은 그 내 거 안 됩니다. 그 지식이, 그죠? 네.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민주당이 이제 그 요즘에 막말 파동이 많죠, 그죠? 네. 여러 명 있어요. 하여튼 막 막말을 막 합니다. 최강욱이라는 그 최강욱이라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최모 씨. 네. 최모 씨가 지금 또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거는 평상시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전 얘기 안 할게요. 네. 입 떨어지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막말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그죠? 네. 아주 그냥 쐐기를 박는 막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그쪽도 비상에 걸렸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최모 씨가 지금 더 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 더 지금 확 바뀐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한 달 만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방송할 때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리냐면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한 달 전에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뀔 거라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그죠? 네. 귀신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귀신은
전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신이 있다고 믿는데 뭐 귀신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귀신은 과거에 대한 것들은 안 돼요.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의 일들은 안답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죠? 그 말이 그냥 나온 얘기 아니더라고요. 근데 미래의 일은 모른답니다. 아는 척을 할 뿐이지. 미래의 일을 아는 거는 뭐 신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과거 저기 미래의 거는. 맞잖아요, 그죠? 네. 한 달 전에 저도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확 바뀔지 몰랐어요. 김포 얘기 나올지도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최악의 분위기가 언젠가 바뀐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그건 많이 해봤으니까. 네?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그죠? 망할 것 같은데 확 뒤집어져요. 그러다가 막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또 확 뒤집어지고. 네.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조만간 이거 바뀐다. 네.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뭐 때문에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게 맞았던 거고. 그래서 어제하고 엊그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저희 방에 그 DTNCR로 있죠, 이거하고 핀 거 있죠. 네. 여기 9월달에 사놓고 좀 떨어져도요, 그죠? 손절 안 하고 버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면서 버틴 거예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흔들렸겠어요. 야, 이거 네, 망했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세력이 있어도 세력이 매집한 종목도 이렇게 빠져요.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분위기 반전되니까 싹 감올려버리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쭉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언급 못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시간상. 근데 최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씨 것도 얘기하고 쭉 해드릴게요. 자,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쭉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종목 얘기 쭉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시간 금방 갈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현재 대장은 한동훈 테마주의 현재까지의 대장은 오파스넷이 아니죠. 이건 대장이 아니에요. 네. 언뜻 보면 눌림목 같은데 옛날에도 대장주 중에 요러다가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옛날 다른 대선 후보.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오파스넷하고 제일 유명한 게 노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금속. 이 종목들은 지금 대장 역할을 못해요. 회복은 제일 빨리 됐어요. 천천히. 근데 대장 역할은 못해요.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재미는 확실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사시는 거는 지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디지캡 이런 거 메이저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죠, 그죠? 갈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아무튼 되게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니드 BT 플러스 애매하죠. 애매해요. 진짜 애매하다니까. 네. 여긴 계속 애매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가장 셌던 대장 DTNCR로는 월요일날 급등하고 어제는 하루 쉬었어요. 근데 어제 그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급등을 월요일날 이제 세게 급등을 했죠. 그때 상한가가 더 풀렸으니까 급등을 하니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투자 주의 걸리고요. 그다음 투자 경고 예고, 그다음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그게 떴어요. 그러니까 종가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 어제죠. 어제 종가가 전일 대비 오른 게 없어요. 딱 0이죠, 그죠? 그래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그런 것들을 피해 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름에 빨간색이 원래 그렇게 되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요 H스테이스 여기에서는. 근데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오늘 급등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오보를 크게 하셨어. 왜? 24% 급등해가지고 거래가 빵 터졌어요. 100만 주 이상 나왔는데 이 회사의 총 상장 주식수는 100만 주가 아니다. 1000만 주 이상 나왔거든요. 총 상장 주식수가 1200만 주인데 1000만 주 이상 나왔으니까 뭐 거의 상장 주식수만큼 나왔죠.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가 이 정도 나왔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다시 신규 상장주가 신규 상장한 지 만 1년 된 회사입니다. 네. 이 정도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점이 언제 고점이냐? 처음 상장했을 때 이 고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상장했을 때 고점 8,400원, 오늘 고점 8,300원, 100원 차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DTNCR로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저희 방에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깔끔하게 다 팔고 나왔죠, 그죠? 자, 우리가 팔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 낼 때는요, 매도 사인 낼 때는 쉽게 얘기하면 계속 상승하는 중에 매도 사인을 내요. 쭉 올라가고 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사인을 툭툭 내거든요. 그러면 회원들이 되게 편하죠. 왜 그러겠어요? 회원들이 뭐 맨날 제 문자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일하다가 매도 사인 나오면 뭐 좀 늦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날 못 보고 다음날 파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1시간 뒤에 파는 분도 있고. 근데 올라가는 중에 매도 사인을 내면 그날도 비싸게 팔 수 있고, 다음날 그날 못 팔았다 다음날 팔아도 매도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날 상한가 풀릴 때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그 근처까지 오죠, 어제. 근데 오늘은 더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우리 방 회원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몇 명 있으세요. 해외에 계세요, 해외에.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분차트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DTNCRO의 문제점이 뭐냐? 오늘 DTNCRO가 이제 아침에 9% 교통 출발해서 24%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 4%로 이제 끝나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했잖아요. 이게 오늘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분차트 잘 보시면 방금 설명한 건데, 그 전에 처음에 상승을 할 때는 자, 쭉 올리고 돌다가 또 올라가고 돌다가 또 올라가고 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어떠냐면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아침에 높게 시작했지만 훅 떨어지죠. 순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바로 떨어지죠. 순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바로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분차 트림이 나오면 여기서 아무리 싸게 사도요 제대로 못 팝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 끌려 내려갑니다. 경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닥에 선 데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런 데서 단기 매매하면 겉으로 봐서는 되게 수익이 잘 날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면 깡통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매매가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상한가 풀리자마자 전량 매도 때려버린 거예요. 왜? 뭐하러 들고 가요, 귀찮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세게 하죠. 그러면 저는 저대로, 회원들은 회원대로 밥도 못 먹고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뭐하러요? 여러분들 전문가방에 왜 회원 가입하세요? 편하게 수익 내시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가 그러면 편하게 해드려야지 여기서 한 10% 5% 더 먹겠다고 몇 날 며칠이고 붙들고 앉아있죠? 회원들 돌아버립니다. 응? 여러분들 주식 투자 왜 하세요? 노후에 좀 편하게 사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치매나 아니면 정신병 올 수 있어요. 진짜로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적당히 뭐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손주만 20년 했습니다. 응? 대손주만 2007년도에 그 4대강 있죠? 그 전에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20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손주만. 근데 20년 이상 한 사람이 이거 뭐 몇 년 가져가자 그런 소리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바뀌었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응? 근데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어서 주워 듣고, 그 경험 짧은 전문가들이나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이지, 네. 응? 유튜버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거지. 경험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험이 짧은 사람들은 끝을 보려고 그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왜 적당히 하세요라고 얘기할까요? 네. 끝을 보려고 하다가 얻어맞은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끝을 보려고 하다가 된통 얻어맞은 적이 많거든요. 대손주 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뀐 걸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원들은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막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다가 본인이 끝나는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경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네. 슬슬 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아무튼 오늘도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제까지 이 현상 나왔던 DTNC는 오늘 조용히 쉬었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상한가가 일봉으로 봐서는 되게 센 상한가인데 안에 들여다보면 많이 풀렸다고, 그죠? 네. 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한가라고. 오늘 추가 급등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보시면 여기 투자 주의 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안 간 거예요. 전일 대비 0.15% 올랐는데, 그죠? 어제 그리고 안 갔잖아요. 네. 내일 지켜보시면 돼요. 내일은 추가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은 쉬었어요. 태평양물산은 조금 올라갔는데 단기 과열 지정돼가지고 거래가 지금 원만히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온 거고, 대부분은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쉬는 국면이었어요. 부방 어디 갔어요? 부방도 뭐 어제까지는 뜨겁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데 차갑게 식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테마주는 대부분 쉬었다. 네. 각자 알아서 대부분 쉬었어요. KCC 건설 쉬었잖아요. 핑거 쉬었잖아요. 대부분 쉬었다니까 오늘. DTNC 아로마 오늘 흥분해가지고 막 올라.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유유제약, EUP 우선주가 많이 갔죠, 그죠? 요거 오늘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2021년 이후로 대량거래, 여기 이때 이만큼 갔을 때요. 대량거래 터지면서 자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급락하니까 유유제약 2루도 오늘 급락했죠. 마이너스 13%로 끝났습니다. 어제 유유제약 우리 다 팔았거든요. 잘 팔았죠, 그죠? 네. 오늘 마이너스 5%. 어제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죠, 그죠? 우선주 가다 꺾이면, 우선주 때문에 이제 본주가 가는 거니까, 우선주가 가다 꺾이면 얘 대부분 음봉 맞는 거예요. 그 수익 난 거 그대로 반납하니까 그게 싫어서 어제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보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떨어졌죠, 그죠? 근데 우선주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방에 유유제약 2루가 이게 9월달에 여기서 나간 거예요. 이게 9월달에 라이브 문자방에서는 여기서 핑거랑 DTNC로 이걸 샀고, 단톡방에는 이걸 냈거든요, 우선주를. 근데 요거 전후로 나간 게 뭐냐, 동양 EUP예요. 여기서 샀겠죠. 그 수익 얼마겠어요? 상한가 이상 났겠죠, 그죠? 네. 매수 가격 여기니까 동양 EUP, 동양우 어디에요? 여기 샀거든요. 네. 내일 또 가겠죠. 동양우하고 동양 EUP는 2년 전에 여기서 누구 테마주로? 윤석열 테마주로 많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알아요. 그때 우리 방에서 추천해서 수익 냈거든요. 동양우, 동양 EUP 그때 이만큼 났어요. 그때 노로페인트 우선주도 우리 방 추천주였고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요즘에 먼저 갔고 안 간 게 이거였기 때문에 9월달에 미리 사놨다니까. 수익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선주가 이쪽으로 돌고 있는, 우선주 쪽에서 순환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게 편한 게 뭐냐면, 어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편한 게 왜 편하냐면, 과거에 윤석열 테마주가 갔던 패턴을 거의 똑같이 가요. 종목은 싹 바뀌었는데, 아니 싹 바뀌지도 않아요. 종목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제가 어제 왜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뭔 얘기해드려요? 교육주하고 저출산 관련주 또 얘기하죠. 그렇죠? 저출산 관련주 오늘 제로투세븐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돈이 오늘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그죠? 아가방 컴퍼니 안 내려가요. 여러분들 제로투세븐보다 아가방 컴퍼니가 더 좋은 겁니다. 지금은 사시면 안 됩니다. 거래 터지고 급등했는데 제가 이런 데서 추천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시죠? 거래도 많고 더 캔들이 세 보이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아가방이라니까요. 왜? 거래 없이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6%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 할 때 맨날 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뭐 걸핏하면 막 침 찍찍 뱉고 막 센 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화내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화 한번 나면은 정말 무서워요. 막 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아가방이 그런 존재예요. 거래 없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매물대 있거든요. 무시하잖아요. 차트 중에 가장 무서운 차트가 뭐냐면, 차트 무시하면서 올라가는 차트가 제일 무서운 차트입니다. 무시하잖아요. 매물대고 뭐고. 네. 거래 없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쨌든 꿈비도 보시면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여기 넘겼어요. 여기 넘어서
바닥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좋죠?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이제 정책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일자리 이민 관련주, 익스페릭스 안 끝났죠, 그죠? 월요일날 급등했다가 어제 조금 가다 말았는데 오늘 또 가죠. 시간에선 좀 빠지더라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월요일날 급등, 어제는 조금 쉬는 듯 했다가 오늘 또 가죠, 그죠? 네. 여기에다가 종목이 하나 더 추가됐는데 CU박스는 이것도 이민 그쪽이거든요. 근데 월요일날하고 어제는 별로 관계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관련주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서 올라왔어요. 특징이 다 똑같죠. 낙폭과대가 심한 자리에서 올라와요.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이런 거.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한동훈 씨가 한시죠. 여기 뭐 한시 딱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GH 신소재. 이거 한시 관련주 맞을 거예요. 이런 거 모르셨죠? 몰랐다 1번, 알았는데요 4번. 찍어주세요. 요건 좀 찍어주세요. 네. 얼마나 아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몰랐다 1번, 알았다 4번. 네. 모르셨죠? 아니 안다고 그냥 안다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면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4번 찍으시려다가 다시 1번 찍으시는 거죠, 그죠? 아니 나보다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면 내가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네. 어째 이쪽은 아무도 안 찍으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모르셨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네. 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옛날에 이런 데에 비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거래량이긴 하지만 연중 최대 거래량.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쭉 보시면 어때요? 네, 연중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터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세요. 아셨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다 만 건데 네오크레마라고 있어요. 이것도 네오크레마, 이것도 한시, 그죠? 네. 한시, 저 청주 한시, 그죠? 그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오크레마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이거 거래는 별로 없는데 월요일날 좀 들다 말았어요. 그냥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막 무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잠깐만, GH 신소재가 저기 청주한 씨가 아니고 죄송해요. 네. 청주한 씨가 아니라 좀 헷갈린 것 같다. 우린 PTS하고. 네. 그 GH 신소재가 그게 아니라 서울대 법대 동기 관련주일 거예요. 진흥정 변호사 부인이죠. 그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동훈 씨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마 제 그걸 겁니다. 네. 내가 아까 지금 우린 PTS랑 헷갈린 것 같아요. 맞네. 맞아요. 이거 정정할게요. 네. GH 신소재는 한시 그 관련주가 아니고 네. 서울대, 법대, 동기, 뭐 동문 뭐 이런 쪽. 네. GH 신소재. 이럴 때는 거래가 조금 들어온 거 말고 거래가 많이 들어온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벌써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됐어요. 네. 시간 금방 가죠, 그죠? 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금방 가는 방송 좀 듣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 가는 거 같아. 1번 아니다. 지루하다 4번. 네. 여기 어디야 여기 유튜브 쪽은 왜 얘기를 안 하지 오늘? 네. 돌멩이님 사고 찍으셨구나. 어서 돌멩이님 어서 오세요.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많아서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준비한 거 지금 반도 안 꺼냈는데 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희룡 씨가 지금 인천 계양을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이재명 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본인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물론 이제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라고 대놓고 지역을 그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어제부터 누구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분이 이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씨를 상대로 나갈 수 있다 했더니 이거는 언론에서 나온 얘기 해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민주당 그 친명계 그리고 이원욱 씨는 그 비명계 의원이죠. 그래서 이재명 씨 저기 그 비례대표 있죠. 인천 계양을에 안 나오고 비례대표로 나와야 된다고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원욱이라는 그 의원이 이제 비판했고 진짜 비례로 나올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비판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지금 시끌벅적해요.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씨는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원희룡 씨 관련주는 몇 개 없는데, 여러분 누리플랜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해 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뭐 퍽퍽 떨어져 있고 막 이렇죠, 그죠? 이런 차트는 전문가 리딩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모르겠는데, 이거 혼자서 들어가시면은 패인돼요. 패인된다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주가 급등락이 되게 심해서 패인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원희룡 관련주로 분류되는 게 4개거든요. 파인디지털 바닥 딱 잡고 오늘 살짝 들었다 놨죠, 그죠? 그 다음에 SAT 차트가 약간 준비가 돼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꾸준하게. 살짝 박스권 돌파한 느낌. 근데 파인디지털이랑 SAT랑 오늘 분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리플랜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어제하고 오늘 보세요, 그죠? 네. 어제는 21% 들다가 다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거칠어. 이런 거는 하시면 큰일 나. 대머리 되세요. 탈모가 좀 있다 그러시면 저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로 대머리 된다니까. 20% 급등했다가 끝나고 보니까 다 빠져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다 빠져 있다니까요. 주가가 급등했던 게 다 빠지면 내 머리털도 다 빠지고 몸에서 기 다 빨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원희룡 씨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그냥 잘 보세요. 제주 반도체. 딱 하나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스물스물 하더니 올려놨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괜찮죠, 그렇죠? 네. 파인디지털, SAT, 제주 반도체가 3-4% 거의 비슷하게 끝났는데 캔들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씨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최근에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요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 요거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얘기해놓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저 원래 무료 추천 안 해요. 거래량이랑 잘 보세요. SAT, 파인디지털, 뿅 해놨네. 다시 제주반도체 11월 초, SAT 여기는 이제 뒤에서, 그죠? 아까 누구요? 파인디지털 11월 여기 10월 말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시간에서 철도주들 움직였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네. 그 대선주를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선주를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 재작년이지.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니까 윤석열 씨라고 할게요. 그때는. 네. 윤석열 씨 테마주가 그때 급등할 때 처음에 움직인 게 서현 같은 거예요. 서현. 이게 윤석열 테마주 처음 나왔던 게 2020년 코로나 터지었을 때 초기에 그때 나왔거든요. 거래 보이시죠? 이게 대장 중에 대장이었어, 우두머리.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윤 갈등, 추미애 씨가 하고 윤석열 씨하고 좀 불편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테마주가 올라갔죠. 그렇죠? 거래도 많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검찰총장을 사퇴한 게 21년 3월 초,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또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급등할 때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이 서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윤석열 씨가 그때 검찰총장 사퇴하고서 발표했을 때 딱 양봉이 밑에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그죠? 1, 2, 3 나오고 바로 간 게 아니라 1, 2주, 일주일이 넘지 2주에서 3주 정도 횡보하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한동훈 씨 거건 누구 거건 간에 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건 이미 그 기회는 놓치셨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건 끝났어요. 발바닥이나 발목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늦었고요. 지금 사시면 종아리나 무릎에선 살 수 있어요. 근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네. 시간 질질 끌다 사시죠? 그러면 어디서 사시냐? 허리나 엉덩이쯤에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정신 집중 안 하셔갖고 흐름 놓쳐가지고 나중에 사시죠? 그러면 저기 어깨나 나중에 저기 구렛나루쯤에서 사세요. 구렛나루가 어디예요? 귀 밑에, 그죠? 저 꼭지에 산다고 거의. 거기서 사가지고 막 뒤늦게 들어와서 막 수익 내려고 발버둥을 치세요.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두머리였던 얘네들도 양봉 2-3개 나오고 돌리다 갔어요. 왜?
그 당시에 주가가 질이 멸렬했거든요. 힘 쫙 빠져가지고 막 아우 이거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고점 여기가 얼마냐? 여기 15,000원입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여기 7,000원. 뭐예요?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마이너스 50% 이상. 사람들이 이거 들고 있겠어요? 다 버렸어요.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10월달에 강서구청장 거기 보궐선거에서 크게 지고 나서 보수는 끝났다 선거 졌다 그랬거든요. 그때랑 지금은 분위기 똑같아요. 다 털렸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동이 나왔죠. 이만큼. 왜? 이거는 메이저였기 때문에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메이저 말고 마이너 종목들 그 중에 이제 애니농률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웅진 얘기 해드릴게요. 웅진이 이제 파평윤 씨, 한동훈 씨는 청주한 씨죠, 그죠? 자, 3월 초에 이 웅진이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테마주로 간 적이 없어요. 거래도 없어요. 요즘에 이런 데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있죠? 많아요 지금. 윤석열 저기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 새로 나오는 것 중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첫째 날 윗꼬리 달린 양봉, 그 다음 날도 윗꼬리 달린 양봉 나왔죠. 3일째 되는 날 상한가에 가요. 그리고 네 번째 되는 날 거래가 터지면서 뽑습니다. 4일째는 음봉이죠. 자, 이렇게 한번 세워놓고 옆으로 돌립니다. 얼마를? 2주 정도. 일주일에 캔들 5개니까 일주일 2주 돌리고 스물스물 하다가 쭉 뽑습니다. 이때부터 특히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서 들어갈까요?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여기라도 좀 사지.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사고. 웅진은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서영 같은 건 얘기했었어요. 사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다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급해하니까 여기 가서 몰빵 때리다가 다 끌려 내려갔어요. 왜? 운목 맞았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한 17%짜리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시라니까요. 기회 줄 때. 우두머리급이 뭐 하고 있어요? 뽑고서 지금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DTNC로나 저런 것들 있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갈지 말지는 아까 저 웅진이 있죠. 저런 거 보면서 이제 지켜보면 돼요.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웅진은 3월 초부터 갔잖아요. 검찰총장 사퇴하고 나서부터. 근데 승일이라는 종목이 그때 이만큼 갔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자 2020년 여기서 한번 들었다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간 거는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아무튼 크게 간 게 없죠. 없잖아요 여기서. 아까 서현이랑 그런 거 급등할 때 윤석열 테마주 급등할 때 간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었겠죠. 근데 잘 보시면 3월 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나서 아까 저기 서현이 여기서부터 뽑은 거예요. 쫙쫙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웅진도 가고 애니능률도 가고 7배씩 간 종목들이거든요. 애니능률이. 자,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좀 올라가죠? 근데 거래가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요?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사실은 여기서 너무 많이 터진 거지 이게. 근데 조금 가나마나 그래요. 아 근데 가봤자 여기 보니까 매물대도 있고 그 밑에서 뭐 약간 좀 우리 속된 말로 약간 좀 삐리리해 보이잖아요, 그죠? 좀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아유 이거 뭐 가겠어. 제가 이런 데서 외쳤어요. 빨리 돌아와서 종목 사라고. 응?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날랐어요. 날랐다니까. 그냥 날랐어요. 여기가 10,000원, 여기는 거의 30,000원. 그냥 상한가 그냥 하나 점,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또 그냥 쭉 뽑았다니까요. 네.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제가 대선주 전문이잖아요. 20년 했다니까요. 네. 이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고 그죠?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기서 눈치를 못 채고 나중에 여기 와서 붙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자 이러면서 가겠습니까? 응? 눈봉 때리는 거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물리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이제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네. 그분들 지금도 이러고 있어.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죠? 네. 그나저나 승일이 최근에 왜 움직일까요? 이걸 들었다 놨거든요. 네. 이것도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바뀐 게 꽤 많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철도주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요.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여기 저녁 방송 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라이브 회원들 제가 특강할 때 매일 얘기해요. 라이브 회원들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오전 방송하고 오후 방송 2시 40분부터 3시 반까지 하는데 최근에 2, 3일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목은 여기서 언급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네. 보수 쪽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 선거 관련주가 보수 쪽이 유리한 상황이 돼서 그쪽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면 꼭 인맥주 가고 나서 꼭 뒤에 정책주랑 상관없이 인맥주가 쭉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방송국이 간다 그랬어요. 방송국.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우리 방 보유 종목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추천은 안 한다. 다른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사라. 네? 좀 사셔라. 그 종목 오늘 10% 가까이 들었다 놨어요. 사셔라. 공식적인 추천 아니니까 알고는 계셔라. 알아서 해라. 아까우니까. 네. 그랬거든요. 네. 그 종목 얘기를 못하겠고 KNN을 보시죠. 최근에 이만큼 이제 떴어요. 떠서 지금 부흥 떠 있는데 오늘 급등했거든요. 장중에 15% 넘게 급등했다가 13%로 또 급등 마감합니다. KNN 이거 왜 갔을까요? 사람들은 이게 홍종욱 관련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전에 홍종욱 관련주로 간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홍종욱 관련주가 좀 왜 나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종욱 관련주 올라갔다가 막 난리를 지기는데 홍종욱이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대표적인 이게 저 부산 방송 경남 방송이잖아요. 이게 경남 지역 그죠? 네. 그쪽 거 간다니까요. 영남, 영호남, 여기 호남이 아니라 영남, 대구 경북, 뭐 경남, 부산 이쪽에 네? 좀 얘기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고요. 이게 제일 세다고 지금 왜? 다 만들어놨잖아요. 사야 된다고. KNN은 저희 보유 종목이에요. 거래 들어온 거 보세요. 정확하게 다 꿰차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안 올라온 거 아직 얘기 안 하죠, 그죠? 왜? 우리 회원들 갖고 있거나 이제 앞으로 살 예정이라서 그 종목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까 승일이랑 웅진 보셨죠, 그죠? 네. 서현도 보셨고 네. 메이저 종목들은 이제 많이 못 갈 거고 새로운 종목들이 나와서 아까 웅진이나 아니면은 아까 승일처럼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갈 겁니다. 실제로 이미 움직이고 있고 종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하게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대선주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빨리 사세요. 떠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정확하게 판을 읽고 사시면 편해요. 아셨죠? 제가 부탁드리는 거라니까. 우리 방에 회원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뭐 회원 가입 뭐 그런 거를 제가 뭐 구걸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대선주는 남들보다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21년도에 그 대선 때도 돈 많이 벌었고 네. 많이 벌고 뒤에 가서 막 흔들었죠, 그죠? 네. 대선 이상하게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또 판이 딱 열리니까 어때요? 바로 돈 벌잖아요. 녹슬지가 않았죠, 그죠? 네. 대선주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그것도 문자반 말고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더 좋아요. 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밤에 하는 이 방송은요, 낮에 하는 방송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우리 방 종목 얘기를 못 하잖아요. 대놓고 오픈해서 충분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낮에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자금 여력이 아직은 안 된다 그럼 문자반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당신 방에 들어오기 싫은데 도움 받고 싶다 저녁 방송이라도 꾸준하게 들으세요. 대신에 종목으로는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하면 돼요? 네,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세요. 저한테 오기 싫으시면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시라니까.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도 주식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김 실장님 방송도 제가 추천하잖아요. 왜?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여자 전문가 중에서 20년 이상 하신 분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다 은퇴하시거나 그래가지고 많지 않습니다. 김 실장님 방송 제가 들으라고 꾸준하게 얘기해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잘하세요 저분도. 아무튼 들어오세요.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겠는데 혼자서 못 하세요 이거는. 그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읽고 있고 수익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빨리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잡수고 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막 이거 안 팔았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 샀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시면은 돈대로 못 벌고 정신만 피폐해지니까 돈을 벌든 못 벌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 편안하게 얼른 사세요. 끌지 말고. 아셨죠? 이낙연 씨 테마주는 당분간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 종목이 막 이렇게 수급이 좋고 움직이면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분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겠는데 그쪽에 수급이 안 좋아요. 이낙연 씨는 너무 조심해 성격이. 그래서 종목도 안 움직여서 그쪽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있는 거 위주로 돈 벌기 쉬우신 걸로 얘기를 쭉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네. 잘 되실 건데 그냥 잘 될 거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세요. 아셨죠? 움직여야 돼요. 생각만 하시면 큰일 나. 2021년 3월달처럼 또 다 놓쳐요 이제. 올라갈 땐 금방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실장님이 잠깐만요. 오늘도 이분도 한동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죠, 그죠? 돈이 다 여기 쏠려 있어서 그래요. 김 실장님 이번 방송 이번 특징이 뭐냐면 돈이 있는 쪽을 계속 얘기해요. 돈이 막 도는 쪽을 계속 얘기하니까 들어가셔서 돈 많이 받으세요. 사람도 되게 착하세요. 사진 보시면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주식도 잘하시는 분이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날이 더더욱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